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들어온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이 제의 요구권을 재가를 했습니다. 결재를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정식으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그런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리고 국회를 1차로 통과를 해서 현재 대통령이 이것을 공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그 여부였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드디어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늘이 이제 11월 26일인데요. 지금부터 12일 전인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만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던 그 특검 법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를 통한 부정선거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이것을 수사하겠다는 그 특검법입니다. 이 특검법안은 현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고르게 했고 대통령이 그 2명 가운데 1명을 선택해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것이나 똑같죠. 더더군다나 민주당과 조국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특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장에게 다른 4명을 후보로 추천하라 이런 기토권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이 이 김건희 여사 세 번째 특검법입니다. 사실상 특검을 더불어민주당 그 수하의 하나의 기구로 두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덕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그리고 유연성이 명백해서 정부가 이미 21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제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가 된 바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그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여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유연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총리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요.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에 폐기된 특검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모두 2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 중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만이 여야 합의로 일부 내용을 수정을 해서 재의결을 거쳐 법률로 그렇게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안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의혹이 그 정도로 확산이 됐으면 이제 적당한 선에서 제3자 추천이 됐든 뭐가 됐든 일부 그 야당의 주장을 좀 누그러뜨리는 선에서 특검법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보수 쪽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 특검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확정이 돼서 이제 이게 발효가 돼서 특검이 임명이 되고 굴러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정권에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치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기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에 관한 뭐 국정 개입 이것들만 살펴보겠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이것만 살펴보겠다 하는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특검이 한번 발동이 되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털고 털어서 아마 그걸 매일같이 브리핑을 이제 함에 이르러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그러한 일들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예. 국가 조작과 국가 조작에 관한 수사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해서 뭐 무마 또 뭐 무혐의 처리 등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하면서 그게 그 화살이 온통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특검이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또 언론들은 따터서 경쟁적으로 그 특검의 수사 내용을 매일같이 중계방송하듯이 보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최고 일선에서 그 특검의 승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특검이 누가 됐든지 반드시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 그 특검은 그렇습니다. 특검을 해봤더니 아무 일도 없었더라. 김건희 여사는 무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까? 누가 특검을 하든 이런 일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고요. 이번에도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한번 발동을 걸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됐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특검이든 그 무엇이든 절대 대통령 임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소리에 흔들리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